제가 보기에는 한 7, 80이면 끝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네네. 뭐 조금 더 떨어지든가 거기가 저점이거든요. 경기 둔화 이거는 올 수가 있는데 네. 네,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 그동안 혹시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잘 지냈는데 주식이 이 시장이 참 어려워서 주식 면에서는 뭐 잘 지낸 것도 없죠. 그렇죠. 시장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예,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예,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시장을 아예 안 들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느 정도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대표님의 또 시선은 어떠신지 한번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좀 안 좋았다가 그러다가 한 7월 초까지 그때 바닥을 찍고 한 8월 중순까지는 또 반등이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또 뭐 여기저기에서 뭐 잭슨홀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하면서 다시금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에 와 있는데 현재 이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좀 전저점을 또 한번 뭐 뚫을 수 있는 그런 뭐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저점을 뚫는 게 아니라 네. 구멍을 내는 거죠. 그죠? 뚫는 거는 위로 뚫어야 되는데 이 아래를 터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전저점이 이제 2,300포인트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가장 단편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침에 코스피가 6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가 그래도 38포인트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제 상승분의 3분의 2를 토해낸 거죠. 어제 60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지난번 한 2,350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7, 80이면 끝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뭐 조금 더 떨어지든가 그러면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쌍바닥이라 그러면 제일 좋은데 쌍바닥까지는 안 가고 저점이 조금 높은 상태로 해가지고 바닥 다지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폭락한 이유가 이 CPI 지수는 예측보다 조금 높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8.1%를 생각했는데 8.3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근원 물가 지수 다시 말해서 근간이 되는 이 임대료 있죠.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월세다 보니까는 월세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제 에너지 값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킨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런데 이제 유가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많게는 뭐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유나 그 120불, 130불까지 갔다가 지금 90불 초반, 80불 후반 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우리 휘발유나 주유하다 보면 그 기름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지난번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배럴당 휘발유도 2,000원이 넘었고 2,100원, 200원까지 갔었는데 경유 같은 경우도 지금은 1,7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튼 유가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곡물 가격도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임대료 그게 후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타격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늦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식당에 뭐 안 오른 게 없죠. 전체가 맞습니다.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했죠.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0.75, 0.75 했는데
요번에 20일, 23일 날에 하는 거기에서도 역시 0.75를 하지 않느냐. 또는 이제 울트라 스텝 1%. 1%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빅스텝 그러더니만은 이게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자이언트 스텝 그거 가지고서도 안 되니까 울트라 스텝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까봐 그 우려로 해서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돼도 미국의 나스닥이 지난번에 1,500포인트대, 1,600포인트 거기가 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13,30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회복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12,000포인트를 깨고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저점하고는 거리가 갭이 있죠. 그러고서 만약에 여기에서 더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 네,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그 실적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평가할 때 PBR이나 PER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지표로 봐도 역사적인 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물론 과거 실적이죠. 과거 작년 실적이 좋았던 거고 올해 같이 이제 이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제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며칠 동안 우리 추석 연휴로 해서 쉬는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3일 연차 꽤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방에 그냥 어제 코스피가 60포인트씩 그래서 그 무거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지표라든가 환경만 개선이 되면 급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급상승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는 진짜 소폭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럼 더 빠진다.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경기 침체되고 그러고 물건이 쌓여가지고 재고가 안 나가고 그러면 물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니까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쇄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경기 침체가 경기 둔화 이거는 올 수가 있는데 옛날처럼 뭐 대공황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오고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안 오고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죠. 올 수는 있는데 요즘에 이제 2000년 들어서 경기 사이클 있잖아요. 그게 엄청 빨라요. 엄청. 그래서 산업 사이클이 2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뀐다고 하는데 2년도 안 돼요, 요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막 그랬다가 또 지금 금리 인상 막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2번씩 올렸는데도 이게 이 물가가 잡힐 생각을 아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는 유동성이 뭐 많이 풀린 거는 다 마찬가지에다가 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촉발을 시킨 거죠. 그게 그거에서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하면서 그거로 유발을 시켜가지고 임금 상승까지 이제는 전부 다 그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그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온다고 하면 재고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하다 보면은 이제 생산을 안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순간 어떻게 돼요? 물건값 떨어지고 그리고 재고가 다 없어지면 또 생산을 해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주식시장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될 것 같지는 않고 일순간적으로 한순간 정도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이렇게 큰 사이클로 보면 인구가 둔화되고 급속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30년 뒤 그러면 진짜 암울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년 뒤 이렇게 되면 지금 통계로 나온 거 보면 2050년 되면 경기도 인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저희 때 대학 입시 볼 때 뭐 80만, 100만 이랬었거든요. 요즘에 네. 수능 보는 학생 수가 3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진짜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엄청 많이 줄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만약에 되면 진짜 뭐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일자리 뭐 어떻게 창출해내기도 좀 그 경제적으로 활력 있게 돌아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다음 문제고 지금 자체로는 내년에 그거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종식이나 종전이 되면 인플레이션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촉발이 네. 된 게 그렇게 되면은 술술술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좀 완화가 될 거고 네. 곡물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또 다른 데 세계 곡창지대가 이제 가뭄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식으로 식탁의 물가가 다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하나씩 이제 좀 지나면서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고 네. 조금 지나도록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문제긴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악재 나올 네. 건 사실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충분히 빠졌기 예.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뭐 경기 침체 온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예. 약간 순작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막 대폭락한다라기보다도 그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아. 네.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세계사적으로 근세에 있어도 이렇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리면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맞물려져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 전저점, 코스피 전저점이 네. 2200포인트 대였거든요. 2200, 300포인트. 네. 거기가 근 한 10년 정도 있었던데요. 근 맞아요. 10년.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1300포인트 대 거기가 꼭지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그 한국 종합주가 지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환원을 시키면 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네. 1000포인트라는 걸 처음 찍었거든요. 아. 그러고서 IMF 때 이제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1000 회복하고 1200까지 왔다가 또 1000 아래로 떨어지고 막 그게 그 10년 이상 엄청난 시간 동안에 거기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서 경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여러 여건이 좋아가지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었다가 또 2008년도 우리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네. 1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고서 다시 또 2000포인트 회복하고 또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에
그 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2,000포인트, 2,200포인트를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기본 실력이라고 지금 네네. 기본 체력이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깨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300포인트 지난번에 왔던 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2,300포인트 거기가 이제 완전 바닥이었던 거고 진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점이 조금 높으면서 바닥 다지는 과정이지 않느냐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막 겁을 먹고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바닥이 상당히 좀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으면 약간 지금 상황에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가 이 투자자들은 전부 다 과거의 주식에 대한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느냐.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질린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해요. 그때 그분이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주식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떨어진 다음에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식 환경, 이 산업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환경에 맞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를 할 때 과거 잔상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앞으로 올라갈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또 사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거에 염두에 두고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